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오늘도 16만 명대를 기록했습니다. 확산세가 꺾일 기미가 보이지 않는 가운데 모레부터는 새 방역 지침이 적용되면서 확진자를 제외한 모든 밀접 접촉자의 자가격리 의무가 폐지됩니다. 김경호 서울백병원 가정의학과 교수와 코로나19 상황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확진자가 10만 명을 훌쩍 뛰어넘더니 계속 그 수준이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현재 추이 어떻게 보십니까? 네, 지난주에 감염제 생산 지수가 한 1.44 정도로 예. 2주 전, 3주 전 1.60에 비해서 조금 감소하는 것이 아닌가 좀 기대가 있었는데 다시 이번 주는 다시 확산세가 예전 증가세로 다시 회복된 것 같아서 아마 이제 내일 감염제 생산 지수가 발표가 되겠지만 계속 확산세가 꺾이지 않고 유지되는 것 같다. 역시 이제 확진자 수 자체도 1.7배, 특히 60세 이상 어르신 같은 경우에도 지난주에 비해서 2배씩 증가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어서 계속 확산세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는 것이 유지되고 있다 이렇게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예. 확진자도 확진자지만 지금 사망자가 어제 같은 경우는 어제 발표된 거는 100명 훌쩍 넘어서 이렇게 나왔잖아요. 이 사망자 숫자 같은 경우는 몇 주 전에 감염 상황이 반영되는 건데 그러면 지금 확진자가 많이 늘어난 지금은 2, 3주 뒤에 더 많은 사망자가 나올 수도 있다 이런 예측도 가능할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네, 맞습니다. 지금 사망자 수는 특히 이제 60세 이상 어르신들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예. 60세 이상 어르신들의 감염되는 확진자 수를 를 통해서 추정해 볼 수가 있을 텐데 예. 우리가 2월 둘째 주에는 60세 이상 확진자 수가 한 3만 7천 명, 예. 그리고 2월 셋째 주에는 6만 4천 명이었는데 아마 이번 주에는 한 12만 9천 명 정도 나올 것 같습니다. 예. 그렇게 되면은 주 단위로 거의 2배씩, 1.7배씩 증가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아마 이 증가 추세가 2, 3주 후에 사망자 수의 한 1.7배의 증가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을 것 같은데요. 예. 물론 이제 60세 이상 어르신들 중에서도 70세 이상 어르신들이 더 위험이 높고 예. 또 요양원, 요양시설에 계신 분들이 더 위험하고 또 면역 저하자 어르신들이 더 많기 때문에 60세 이상 중에서도 이제 치명률의 차이가 많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어르신들의 감염을 최소화하고 또 감염되시더라도 중증으로 진행되는 것을 막는 노력들을 굉장히 기울여야 될 것 같고요. 예. 또 한 가지 사망자 추세는 최근 들어서 이제 소아청소년 예. 사망도 잇따르고 있는데 특히 0에서 9세에 지금 현재까지 누적 사망자 수는 5명이고 누적 전체적인 확진자 수는 약 한 30만 명이 넘고 있는데 예. 30만 명 중에서 5명의 확률로 9세 이하의 어린이들이 사망하고 있는 상황인데 예. 문제는 이제 어린이들이 매주 매일 한 2, 3만 명씩 감염되고 있기 때문에 예. 이제 이것이 앞으로 더 증가되게 되면 매주 2, 30만 명씩 감염이 될 수 있고 예. 거기에 비례해서 소아의 중증화나 사망 환자도 증가할 가능성이 우려가 되고 있는데 특히 이제 5에서 11세 소아청소년은 예방접종이 이제 승인이 됐는데 예. 아직 백신이 국내에 도입되고 있지 않아서 특히 이제 취약한 소아들이 예방접종을 못 맞고 있기 때문에 지금 소아청소년군에 특히 예방접종을 맞지 못한 고위험 소아청소년의 보호가 매우 시급한 상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예. 소아청소년 상황도 그렇고요. 좀 더 큰 문제는 지금 정부도 그렇고 정점이 아직 안 왔다는 게 대부분 전문가들의 판단이지 않습니까? 정부도 25만 명까지 내다보고 있는데 관련 브리핑이 있어서 들어보고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지금으로 봐서는 3월 중순경쯤에 이 정점을 찍고 아마 그 숫자는 25만 명 내외가 되지 않겠나 이렇게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정점이 예상보다 좀 더 빨라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언제가 될지는 모르지만 분명한 것은 오미크론의 정점에 우리가 바짝 다가서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점을 향해 가는 속도는 빠르지만 정점이 빨리 다가오고 있다. 이렇게 두 가지 측면으로 해석을 한 것 같은데 지금 정부는 방역 완화 카드를 계속해서 내놓고 있어요. 하나를 예로 들면 그러니까 모레부터죠. 다음 달 1일부터는 확진자의 동거인이 백신 접종 여부 관계없이 격리를 안 해도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방역 완화 메시지를 계속 내는 이유는 뭘까요?
네, 일단은 그 오미크론의 특성이 하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우리가 밀접 접촉자를 찾아서 격리를 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오미크론의 전파 속도가 너무 빠르고 예. 또 사소한 접촉으로도 쉽게 전염되기 때문에 우리가 밀접 접촉자의 범위를 정하기 어려운 부분도 있겠고요. 예. 또 우리가 예방 접종을 많이 하면서 또 상대적으로 오미크론의 위험도가 좀 낮아진 측면이 있겠고요. 예. 무엇보다도 우리가 밀접 접촉자를 역학조사를 통해서 찾아내기 위해서는 그만큼 많은 인력이 투입이 필요한데 네. 지금은 이런 많은 인력이 지금 상당히 부족한 상황이고 현재 인력을 보다 조금 집중적으로 효율적으로 투입할 수 있는 방안, 특히 이제 고위험군의 관리에 조금 더 투입하는 것을 위해서 어느 정도 밀접 접촉자를 찾아서 그분들의 격리를 관리하는 것을 어느 정도 완화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지금 예. 보이고 있는데요. 물론 이제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전 국민들께서 이제 밀접 접촉자라고 생각되시는 경우에는 적극적으로 좀 스스로 방역 조치를 잘 지키시고 특히 이제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마스크를 벗는 그런 다중이용 시설 방문을 좀 자제해 주시는 것이 매우 중요할 것 같습니다. 예. 사실 방역 대책이 완화되는 건 이미 다 예상이 됐던 거고요. 뭐 대부분 전문가들도 이 방향 자체에는 이견은 없을 것 같아요. 근데 속도가 문제지 않습니까? 지금 정부의 속도는 어떻게 보세요? 네, 지금 오미크론의 확산 속도가 너무 빠르기 때문에 관련 지침도 계속 굉장히 빠르게 변경이 되고 있고 예. 또 거기에 따라서 확진자 수도 많아지는데 지침도 계속 변경이 되기 때문에 예. 사실 좀 혼란이 많이 있습니다. 예. 근데 그 과정에서 특히 고위험군, 집중관리군의 관리가 늦어지게 되면서 투약이라든지 중증화 진행되는 것을 놓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네. 우리가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어쩔 수 없는 선택이 아니었나 이렇게 추정해 볼 수가 있겠는데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좀 시스템을 조금 더 효율적으로 한정된 자원을 가지고 조금 더 효율적이고 빠르게 접근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는 조금 더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반영하는 노력들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 최근에 바뀐 대책 가운데 하나가 또 있는데 의료진이 시행하는 신속 항원 검사에서 양성이 나오면 확진자로 인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렇게 밝혔어요. 이거에 이렇게 그 현장의 이런 수칙들을 바꾸는 이유는 뭐라고 보십니까? 네, 이제 신속 항원 검사의 어떤 장점을 좀 활용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제 검사 결과가 금방 나올 수 있고 예. 그렇기 때문에 바로 약 처방이 가능한 반면에 신속 항원 검사는 이제 양성 중에서 일부 10 내지 20%는 확진자가 아닌데도 양성이 나오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예. 그 부분을 좀 고려해야 될 것 같고 예. 또 바이러스 양이 적을 때는 감염이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음성으로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특히 이제 고위험군이 증상을 보이고 신속항원 검사를 해석할 때 굉장히 좀 많은 고민이 필요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고위험군인데 위양성이 나오게 되면은 우리가 코로나로 생각하고 혹시 다른 감염 질환을 놓칠 수 있는 위험성이 하나 있겠고 또 고위험군이 코로나19에 걸렸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진단하지 못하게 되면은 코로나19 조기 치료 시기를 또 놓칠 수가 있기 때문에 예. 현장에서 여러 가지 임상적인 상황적인 판단, 이분의 가족 중에 확진자가 있었는가, 그리고 나서 증상이 생겼다면은 거의 뭐 확실하게 봐야 되는데 검사에서 음성이 나왔다. 이런 경우에는 우리가 검사 결과보다는 좀 상황적인 판단을 우선시해야 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신속항원 검사를 적절히 활용하면서 예를 들어서 고위험군이고 이분에게 코로나19인지 아닌지를 빨리 결정을 해서 치료약 투여가 신속히 필요하다. 이런 경우에는 신속항원 검사만으로도 먹는 치료제 투약을 바로 할 수 있게 이렇게 하는 것이 필요할 텐데 이제 위양성인 경우가 있기 때문에 제 개인적인 제안으로는 신속항원 검사를 하면서 PCR 검사도 같이 해가지고 예. 그것을 검체를 다시 저녁에 수거해 가서 검체만 수거해 가면 되니까 예. 위탁기관에서 검사를 하고 결과 통보를 받는 것을 확인하는 예. 과정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신속항원 검사가 양성인 경우에는 PCR 검사를 동시에 채취하면서 먹는 치료제를 하루나 이틀치만 처방해주고 예. 그 결과에 따라서 2, 3일치를 더 드릴지 아니면 약을 중단할지를 결정한다든지 아니면 코로나19가 아니면 왜 열이 나고 기침, 호흡기 증상이 있는지를 조금 더 진료를 하는 것이 필요할 것 같고요. 예. 또 음성인 경우에도 의사가 판단해서 이분은 먹는 치료제가 필요하다 하는 경우에는 먹는 치료제를 처방 하루 정도 하고 그다음에 PCR 검사를 보내서 예. PCR 검사 결과를 보고
또 추가적인 결정을 하는 예. 그런 어떤 현장에서 임상적인 판단을 지원해드리는 제도가 좀 필요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 신속 항원 검사 키트가 전문가가 하는 거랑 그 일반 개인이 하는 거랑 정확도에서 좀 차이가 있습니까? 일단 키트 자체의 검사 원리는 동일한데 예. 이제 검체가 채취되는 것이 좀 다르기 때문에 예. 일단 전문가가 채취하는 게 조금 더 검체가 잘 채취될 확률이 높아서 예. 위음성이 나올 가능성이 좀 적기 때문에 보다 좀 정확도가 높다고 알려져 있는데 예. 바이러스 양이 충분히 높고 또 스스로 잘 채취하시는 경우에는 자가로 측정하는 경우에도 충분히 비슷한 결과를 나타낼 수 있겠습니다. 네. 이거를 도입을 한다면 그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이제 그 전반적인 진단 체계를 조금 더 바꿔야 될 것 같은데 그러면 좀 혼란스럽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어요. 왜냐하면 PCR 검사 역량 자체가 지금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PCR 검사를 여전히 우리가 진단하는 방법으로 써야 될 것 같고요. 우리가 이제 모든 사람 원하시는 많은 사람들을 검사하기는 어렵지만 이분이 코로나19인지 아닌지 결정하는 것이 중요한 분들을 위해서는 PCR 검사를 적극적으로 하는 것이 필요할 것 같고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PCR 검사를 하기 위한 정부 예산을 조금 더 증액을 해서 검사비를 많이 쓸 수 있게 하고 또 검사를 할 수 있는 장비와 키트를 조금 더 확보하는 것이 조금 더 지금 특히 고위험군 관리에 조금 더 필요할 것 같아서 또 PCR 검사를 통해서 보다 좀 신속한 검사 결과가 통보될 수 있도록 PCR 검사 역량을 조금 늘리는 것이 우리가 고위험군의 피해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 앞서 저희가 살펴봤던 방역 대책 변경되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동거 가족은 백신 접종 여부와 상관없이 격리 여부를 스스로 알아서 결정한다. 그러니까 자가격리하지 않는다라고 보면 되는 건데 관련해서 좀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것 같아요. 방역 당국 발표가 있어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검사 방식은 3일 이내에 PCR 검사를 한 번 받으셔야 합니다. 7일 차에 자가검사 키트로 한 번 더 받으실 것을 권고를 드리겠습니다. 다만 학교에 학생들과 교직원의 경우에는 학교 초에 적응 기간이 필요합니다. 이런 기준을 3월 14일부터 적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전해드린 것처럼 확진자 가족은 3일 이내에 PCR 검사, 7일 차에 신속 항원 검사를 받도록 권고 사항을 달았어요. 권고기 때문에 사실 뭐 따르지 않아도 강제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 건데 이게 백신을 맞아서 얻을 수 있는 이득이 점점 주는 것 같단 말입니다. 그러면 백신을 맞지 않은 사람들을 독려하기 위한 수단이 좀 줄어드는 거 아닌가요? 어떻습니까? 네, 이제 백신 접종을 하시는 동기 중에 여러 가지가 있지만 어떤 자기의 건강을 지키는 목적도 있지만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사회적인 예. 활동을 위해서 백신 접종을 하는 경우에는 같이 식사하신 분이 확진돼서 내가 밀접 접촉자가 된다고 해도 격리를 하지 않고 수동 감시를 하면서 활동을 할 수 있다는 차이기 때문에 백신 접종을 하셨던 분이 많이 계셨을 것 같은데요. 예. 이제는 백신 접종을 안 하신 분들도 격리가 아니고 이제 수동 감시로 전환되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는 어떤 또 다른 백신 접종의 동기가 좀 떨어질 수는 있겠지만 지금 이제 가족 간에 이제 어떤 확진자가 생겼을 때 어떤 특히 이제 어린아이나 어르신들 모시고 계신 가족분들 같은 경우에는 본인보다 내가 접종을 맞아야지 나로 인해서 가족에게 감염이 전파되는 것을 막는다던가 아니면은 보호자 다른 어린아이나 어르신이 감염되셨을 때 내가 또 이제 돌봐드려야 되기 때문에 간병을 위해서 내가 또 좀 미리 3차 접종까지 하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판단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굳이 어떤 미접종자가 또 격리가 되지 않는다는 요건이 특히 이제 예방 접종의 동기를 떨어뜨릴 것 같진 않아서 일단은 가족을 위해서라도 본인이 젊고 건강하시더라도 3차 접종까지 맞춰주시는 것이 지금에도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교수님 말씀은 이해가 되고요. 근데 지금 재택 치료자가 70만 명을 넘어섰고요. 가족 간의 감염이 거의 40% 정도인데 그래서 좀 걱정이 되는 것 같거든요. 네, 맞습니다. 이제 특히 이제 가족 간의 감염, 특히 어린이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예방 접종을 하지 못하고 있는데 돌봄과 교육이 많이 중요한 시기이기 때문에 어린이집, 학원, 학교 이런 데서 집단 생활을 할 수밖에 없고 그 과정에서 많은 또 집단 감염들이 발생하고 있고 또 거꾸로 이제 어른을 통해서 또 아이들에게 또 감염이 되는 사례들이 많이 발견되고 있어서 특히 오미크론의 특성상 굉장히 증상이 나타나기 전에
무증상 시기에 이미 감염 전파력이 높고 또 사소한 접촉으로 감염이 되기 때문에 가족 간 전파는 굉장히 사실 피하기 어려운 부분이 많이 있기 때문에 역시 예방 접종을 통해서 최대한 예방 능력을 좀 높여놓는 것이 필요할 것 같고, 특히 이제 가족 중에서 이제 고위험 취약군 에 계시는 분들, 네. 여러 가지 기저질환이 있다든지 면역이 떨어져 있다든지 이런 분들은 주거 공간 분리가 어려우신 경우가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예. 이런 분들을 위한 조금 더 적극적인 지자체에서 지원, 그러니까 확진자는 재택 치료를 하신다고 하더라도 동거 가족이 주거 분리가 꼭 필요하신 경우에는 확진자를 생활치료센터로 배정하거나 아니면 오히려 가족을 안심 숙소 같이 별도의 공간으로 좀 주거 분리를 며칠 동안 할 수 있도록 지원해 드리는 방안도 예.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거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이제 다음 주, 아니죠. 3월 2일이면 다음 달이면 이제 개학을 하잖아요. 근데 이제 학교마다 방침이 다 정해지지 않을 정도로 학부모들이 좀 혼란을 겪고 있어요. 지금 뭐 일부 학부모들은 정부의 방역 정책 때문에 좀 혼란스럽다 이런 반응도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네, 맞습니다. 지금 특히 이제 밀접 접촉자의 격리 부분도 많이 변경이 되면서 예. 또 학교 같은 경우에는 그것이 3월 14일 이후로 또 적용이 되면서 이제 해석에 혼란스러운 부분이 있겠고요. 예. 또 이제 지금 12세 이상부터 예방 접종을 하고 있는데 또 예방 접종을 하지 않은 청소년도 상당 부분 있고, 특히 이제 초등학생 같은 경우에 또 어린이집 다니는 유아 같은 경우에도 지금 예방 접종을 못 하고 있기 때문에 계약을 통해서 이제 집단 감염, 또 그 집단 감염을 통해서 가족 간 감염이 되면 또 이제 젊은 부모님들이 또 확진이 되시게 되면 예. 또 사회나 직장에서 굉장히 또 많은 차질이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예. 일단 어느 정도 유행이 좀 지나갈 때까지는 우리가 학교 내 감염 전파를 좀 최소화할 수 있는, 특히 이제 5에서 11세의 예방 접종이 국내에 도입돼서 좀 본격화될 때까지는 학교에서 어떤 감염 전파를 좀 최소화할 수 있는 노력들이 병행되어야 될 텐데, 많은 방법들을 고민하고 계시지만 네. 뚜렷이 좀 효과적인 방법이, 특히 신속 항원 검사에 대해서도 논란이 많은 부분이 있어서 예. 지금 특히 이제 3월 14일 정도까지는 좀 학교 개학 이후에 좀 많은 걱정과 또 주의가 좀 필요한 시기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조금 더 구체적인 대책이 조금 더 준비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김경호 고수와 코로나19 상황 짚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